로맨틱 코미디 영화들을 보면 이렇게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1. 별로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두 사람이 만나고 자꾸 서로 얽힌다. 2. 둘이 점점 친해진다. 3. 키스도 했다. 4. 이 다음에 바로 사랑에 빠지면 좋겠지만 대개는 고비가 온다. 두 사람 중 자존감이 낮은 한쪽이 몰래 떠나며 쪽지를 남긴다. 내가 이런 행복을 느껴도 되는지 모르겠어.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지만 나는 지금 사랑을 할 때가 아니야. 그러고는 어디론가 떠나버린다. 행복을 꿈꾸면서도 자기가 과연 행복해도 되는지 의심하고 뒷걸음질 친다. 영화의 주인공은 매력적이고 사랑을 갈망한다. 하지만 상처가 있고 자존감이 낮다. 그래서 막상 사랑을 찾아도 그것을 견디지 못한다. 갖고 싶으면서도 놓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속엔 늘 이런 양가 감정이 존재한다. 사랑을 하고 싶다면 이런 내 마음을 알아차려야 한다. 윤홍균, 자존감 수업, 출판사 심플라이프. 1장. 모든 상처는 과거형. 상처란 대체 무엇일까? Whatever. 무엇이든 상처가 될 수 있다.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상처로 남을 수 있다. 따라서 그만한 일에 몇 년간 괴로워하는 내가 바보인가요? 라는 질문은 의미가 없다. However. 상처를 표현하는 방식 역시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낸다. 웃음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아무렇지 않은 듯 살아가는 사람도 그런 일 없었다며 회피하는 사람도 있다. Whenever. 어떤 사람들은 상처가 발생하자마자 드러나지만 몇십 년이 흐른 뒤에 상처에 사로잡히는 사람도 있고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상처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모든 트라우마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 2장. 급소를 보호하는 방어기제. 마음에 받은 상처는 종종 흔적을 남긴다.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덜 아문 자리가 불쑥불쑥 아픔을 준다. 겉은 아물었지만 속은 골마 있어서 갈수록 더 아픈 경우도 있다. 건드렸을 때 유독 큰 고통을 느끼는 부분. 이를 마음의 급소라고 한다.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마음의 급소가 있고 이는 과거에 경험한 상처와 연관되어 있다. 형제간의 차별이 상처로 남은 사람에게는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급소다. 억울한 누명을 쓴 경험이 있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억울한 상황이 되면 급소로 작용한다. 사람마다 작용하는 급소가 다르다. 상처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방어할지 고민하게 된다. 그래서 방어 방법을 개발한다. 의식적으로 개발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방어 방법을 만든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는 방식을 방어기제라고 부른다. 심리학자들은 다양한 방어기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심포도 얘기는 합리화라는 방어기제의 대표적인 예로 통한다.
손에 닿지 않아 먹지 못하는 포도를 보며 포도가 쉬어서 안 먹는 거라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 이것이 여우의 방어 기제다. 사람들은 자신만의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 방어 기제는 그 사람의 인생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어떤 방어 기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격과 성격이 결정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3장 미숙한 방어, 성숙한 방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가 오히려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미숙한 방어 기제라고 부른다. 미숙한 방어 기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비난과 자책이 대표적이다. 불편한 상황에서 타인을 공격하며 탓하거나 자신을 비난하기도 하고 남의 험담을 하면서 방어하는 경우도 있다. 꾹꾹 눌러 담기만 하는 억압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대개 엉뚱한 데에서 폭발하는 양상을 보인다. 남편에게 화가 났는데 자녀에게 너도 네 아빠 닮아서 그 모양이야 라며 화를 낸다. 억압의 방어 기제는 결국 분노와 공격 양상으로 분출돼 여러 사람을 곤란하게 만든다. 미숙한 방어 기제와는 반대로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갖춘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방어하면서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 성숙한 방어 기제의 대표는 승화이다. 승화는 자기가 겪은 나쁜 사건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생산적인 활동으로 발달시키는 것이다. 예컨대 왕따와 우울증을 경험한 청소년이 어른이 되어 학생들을 돕는 심리 전문가가 되는 경우가 그렇다. 어릴 때 느낀 답답함과 슬픔을 기억하기에 누구보다 공감력이 뛰어난 치료자가 될 수 있다. 그 밖에 시련의 아픔을 담아 노래로 만드는 작곡가, 상처를 문학작품으로 풀어내는 작가들도 승화의 방어 기제를 사용한 사례다. 이는 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타인을 위로한다. 사장 바꿀 수 없는 과거지만 지금은 안전하다. 세상에 바꿀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바로 타인과 과거다. 과거에 받아 현재까지 남아있는 상처는 누구나 괴롭다. 그리고 잊기 힘들다. 안타깝지만 과거는 바꿀 수도 지울 수도 없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는 시간 개념을 뒤흔들어 놓기 때문이다. 오래전에 끝난 일인데 마치 옆에서 일어나는 일 같은 혼동을 준다. 어릴 때 부모나 선생님에게 받은 상처, 친구들에게 당한 따돌림은 사실 지나간 일이다. 그때의 나는 오래전 그날의 나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의 내가 겪는 일로 생각하는 것이다. 상처가 괴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상처는 모두 과거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마음속 응어리가 승화되고 나면 이런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머릿속에 있을 땐 혼란스럽지만 막상 꺼내놓고 보면 다 지나간 일이란 게 확실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거기서 벗어났고 지금은 안전하다. 우리를 괴롭힌 어른들은 노인이 되었고 우리가 더 강해졌다.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 (5장) 뇌에게 말하기. 다 지나간 일이다.
이 이야기를 우리의 뇌는 모르고 있다. 뇌는 아직 착각하고 있다. 혹은 평소에는 잘 알다가도 술에 취하거나 컨디션이 나빠지면 분별력을 잃는다. 지나간 일과 현재를 혼동한다. 상처는 지나간 일이라는 것을 뇌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러려면 마음속으로 되새기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정보를 주는 쪽이 효과적이다. 뇌 속 깊은 곳, 감정과 기억의 중추인 변형계가 느낄 수 있도록 소리를 들려줘야 한다. 과거의 상처가 올라오면 다 지나간 일이야. 지금은 괜찮아. 나는 지금 안전해. 라고 소리내서 알려주자. 그래도 뇌는 자꾸 헷갈릴 것이다. 너무 오랫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탓에 지나간 일이라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 뇌는 익숙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상처 때문에 괴로운 상황마저 유지하려고 한다. 그럼 어찌해야 할까? 하루 100번씩 꾸준히 들려줘야 한다. 입으로 소리를 내어 귀가 듣도록 계속. 그래야 귀세포와 심장세포 그리고 안면 근육이 그 사실을 깨닫는다. 상처는 다 지나간 일이고 지금은 괜찮다. 지금은 안전하다. 불행했던 과거 떠나보내기. 아픈 과거를 안고 살기란 쉽지 않다. 그것은 뜨거운 불덩이 하나를 품 안에 넣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 자존감이 건강할 때 그 불덩이는 안전한 히터 역할을 한다. 하지만 자존감이 떨어지면 이 불덩이는 나를 활활 태워버리는 위험한 무기로 돌변한다. 아픈 과거와 어느 정도 거리를 뒀느냐에 따라 자존감이 지켜지기도 하고 홀라당 타버리기도 한다.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 중에도 과거가 불행한 사람은 많다. 이들도 과거를 회상할 때마다 괴로워하고 자기 연민에 빠진다. 하지만 비교적 쉽게 빠져나온다. 과거의 불덩이로부터 멀찍이 떨어질 줄 아는 것이다. 괴로웠던 기억은 과거일 뿐이라는 사실을 오랜 연습 끝에 깨닫게 된 이들이다. 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지나치게 가까운 곳에 불행을 놓아둔다. 가슴 한가운데나 어깨에 불운한 과거를 짊어지고 다닌다. 가만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잊힐 일인데 무슨 일만 생기면 자꾸 꺼내본다. 그럴 때마다 번번이 대고 상처 입는다. 그것으로도 성에 차지 않는 이들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과거를 꺼내 보여준다. 이성에게 호감이 생기면 아팠던 기억을 털어놓는다. 이런 나를 이해해줘. 혹은 이렇게 꼬이고 불쌍한 나를 감당할 수 있겠어? 라는 심리의 일종이다. 모든 아픔은 과거형이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시간을 돌이키는 일이다. 어차피 시간은 흘러가게 되어 있다. 아팠던 과거와 현재 사이에는 시간이라는 선물이 들어찬다. 이 선물은 세상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주어진다. 유일하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이 선물을 애써 거부할 까닭이 있을까? 기꺼이 받아 챙겨야 하지 않을까? 아픔은 지나갔다.
우리는 그것을 그만 놓아주어야 한다. (7장) 뇌를 행복하게 하는 3가지 행동. 간단하면서 효과가 좋은 방법이 있다. 하나, 걸어라.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처럼.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결정을 믿는 사람처럼 걸어보자. 허리는 펴질 것이고 어깨는 적당히 힘이 빠질 것이다. 여유 있는 사람처럼. 타인의 비난에 별로 개의치 않는 사람의 걸음걸이처럼 걸어보자. 둘, 표정을 지어라. 나를 사랑하는 듯이. 거울을 볼 때마다 거울 속의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생각해보자. 그리고 나에게 그 표정을 지어 보이자. 나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봐주자. 셋, 혼잣말을 하라. 힘든 일을 겪을 때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어떤 말을 할지 생각해보자. 괜찮아. 누구나 이런 일은 겪어. 라고 일반화하거나 나니까 이 정도로 막았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큰 사고를 쳤을 거야. 라고 합리화할 수도 있다. 그 말을 뇌에게 들려주자. 뇌는 그런 말을 좋아한다. 걷기, 표정 짓기, 혼잣말하기. 이 3가지를 염두에 두자. 인간의 뇌는 이 3가지 행동을 할 때 활발하게 기능한다. 뇌가 가장 활발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때 자존감을 향상시키면 변화가 이루어진다. 소리 지르기, 물건 때려 부수기, 남 공격하기로는 뇌 건강을 되찾을 수 없다. 인간답게 세련되게 살자. 선책방 이야기. 자존감 회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자존감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나니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왔던 시간들이 너무도 안타깝고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가진 낮은 자존감을 겸손한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낮은 자존감을 친구로 알고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하루빨리 그곳을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상처가 많았던 과거의 기억으로 자꾸만 돌아가려는 저의 뇌를 현재에 붙잡아 둘 수 있도록 지금보다 조금 더 마음 근력을 키워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아픈 과거를 털어내고 현재를 현재로서만 바라보는 연습을 해봅시다. 오늘의 영상이 응원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밤 선책방.